안녕하세요. 모티브 성형외과 박재희 원장입니다. 네, 이제 환자들이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은 왜 수술을 안 하세요? 막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저도 하고 싶습니다. 제 만약에 분신 아바타가 있으면은 그 분신한테 맡겨갖고 저 스스로 이제 수술을 받고 싶은 게 절실한 마음인데 아직까지 분신이 없어서 분신을 못 찾아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눈도 좀 처지기 시작하고 뭐 코도 좀 사진 볼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콧대도 좀 더 어떻겠으면 좋겠고 얼굴 피부도 좀 처져가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늘어나는데 스스로 가끔 이제 보톡스는 맞고 있습니다. 셀프로 이제 보톡스는 맞고 있는데 그 정도는 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지만 수술은 아직까지 못 하겠죠. 이제 뭐 외국 사례에서 뭐 맹장 수술은 혼자서 한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성형 수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성형 수술은 혼자서 거울 보면서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성형 수술은 혼자서 못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진을 보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. 이제 뭐 맨날 환자만 분석해 보다가 제 얼굴도 오늘 한번 좀 사진을 찍어서 어디가 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을 하면 더 좋아질지 한번 셀프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뭐 제 스스로 한번 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뭐 그 사진 한번 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한번 사진실로 가겠습니다. 이제. 네, 여기가 저희 이제 사진실입니다.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 사진을 이제 찍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환자가 돼갖고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눈 감고 눈 뜨고 눈동자 천장 보시고 밑에 보시고 여기 볼게요. 20도 보시고 다 찍었네요. 한번 이제 찍은 사진으로 한번 제 얼굴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한번 제 사진을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도 제 사진을 이렇게 환자들 찍는 것처럼 찍어보는 건 처음인데 좀 이게 보니까 직접 보면서 보니까 좀 많이 늙었네요. 저도 이제 많이 늙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눈이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거울을 제 스스로 볼 때랑 거울이나 셀카를 찍을 때랑 이렇게 남이 찍은 사진의 모습을 볼 때랑은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. 이게 왜 이제 다르냐? 환자들도 항상 이제 궁금해하고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나 셀카 찍을 땐 괜찮은데 남들 친구들이 찍은 사진 보면 이상하게 나온다, 눈이 좀 졸려 보인다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저도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거울이나 셀카 같은 걸 찍을 때는 항상 자기 모습이 제일 멋있게 잘 나오게 하도록 이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울을 볼 때도 뭔가 눈이나 뭐 이마에 힘을 주면서 눈도 좀 더 커 보이고 좀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또 이제 각도도 항상 이게 정면이 아니라 본인이 잘 나오는 각도가 있습니다.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조금 더 약간 잘 나오는 각도로 이렇게 좀 각도 조절을 하면서 얼굴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이제 좀 과장되거나 왜곡된 이제 잘 나오는 최고로 잘 나오는 모습을 항상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거울이나 셀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본인의 모습이 아닙니다. 정확한 본인의 모습을 보려면 이제 남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포지션이나 조명에 따라서 찍어야지 이제 그 모습이 원래 평상시 본인의 정확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항상 본인이 거울이나 셀카 찍을 때랑 남들이 찍을 때 모습이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뭐 거울이나 셀카 찍을 때는 뭐 이만하면 뭐 나쁘지 않네 괜찮네 하다가도 남들이 찍은 사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면 확실히 좀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약간 좀 비대칭도 보이고 눈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 크게 작은 것 같지는 또 않네요. 이게 좀 약간 플래시 조명 때문에 좀 놀라서 약간 눈에 살짝 힘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눈은 좀 이게 생각보다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확실히 좀 처져 보이죠.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뭐 20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쌍꺼풀도 살짝 보이고 뭐 그런 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쌍꺼풀도 거의 안 보이는 약간 바깥쪽이 좀 처져 보이죠.
그래서 우선 일단 제가 항상 이제 거울이나 뭐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몇 군데 하고 싶었던 부위가 있었는데, 우선 눈부터 좀 보면은 눈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수정할 건 없는데,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처져 보이는 느낌. 바깥으로 좀 처져 보여서 이 정도면은 만약에 제가 환자로 만약에 저한테 왔다면은 그냥 눈은 그냥 비절개로 눈매교 정도 살짝 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, 뭐 바깥쪽이 약간 좀 처져 보이니까 이제 뭐 뒷트임이나 뭐 오히려 눈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수술, 뭐 그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통 저도 환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약간 저도 가로로 긴 눈을 항상 선호하고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눈 사이 거리가 저는 뭐 비교적 가깝죠. 그러니까 뭐 앞트임은 아니더라도 약간 뭐 윗트임을 살짝 해서 좀 옆으로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눈매를 좀 갖고 싶네요. 그래서 만약에 제어 수술로 환자로 왔다면은 정리하면은 이제 비절개 눈매기 좀 통해서 좀 약간 좀 처진 부위를 해결하고, 뭐 뒷트임이나 뭐 윗트임 통해서 약간 좀 가로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눈은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눈은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좀 보톡스 같은 걸로 좀 꾸준히 관리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처져 보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눈은 한번 그 정도 하면 될 거고, 약간 좀 이제 눈밑을보다는 좀 이제 고랑 이제 다크서클이라고 그러는데, 저도 약간 좀 보이죠. 여기 눈 밑에 뭐 심하진 않지만 약간 보여서 눈밑은 뭐 하안검까지는 아직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, 이제 결막통한 지방 재배치 그 정도에서 약간 고랑증과 해결해 주는 정도, 뭐 그 정도 하면은 눈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네요. 이제 항상 저는 사실 눈보다 좀 더 코에도 관심이 또 있고 좀 하고 싶었다는 느낌이 있는데, 우선 본인은 대부분 다 이제 얼굴 정면은 많이 보죠. 정면은 많이 보이는데 이제 사실 측면은 본인이 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. 일부러 뭐 거울을 막 각도 조절하지 않고서는 측면의 본인 모습을 좀 알기는 어려운데, 저도 뭐 주로 정면만 보다가 이제 측면은 사실 거의 처음 제대로 된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정면에서는 뭐 콧대 뭐 그렇게 뭐 낮아 보이진 않는데, 측면 모습 보면 저도 좀 코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. 코가 좀 약간 낮고 약간 좀 턱이 좀 발달된 이제 그런 케이스고, 그래서 좀 콧대 좀 약간 높이면서 코끝을 조금 더 빼주면은 뭐 콧대도 좀 살아나겠지만, 상대적으로 좀 턱이 좀 강해서 약간 입이 좀 나와 보였던 느낌도 조금 더 입이 좀 들어가 보이고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,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밑에서 보면 저도 약간 좀 안면 비대칭이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이제 콧구멍 모양이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른데,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좀 오른쪽이 좀 얼굴이 좀 길죠. 길고 바닥은 오른쪽이 약간 꺼져 있어요. 좀 여기 이제 코 베이스 자체는 오른쪽이 약간 꺼져 있으면서 얼굴이 좀 길고, 또 왼쪽은 얼굴이 좀 약간 좀 짧으면서 바닥은 약간 좀 올라와 있죠. 그래서 콧구멍 모양도 좀 다르고, 그래서 그런지 좀 입도 살짝은 좀 삐뚤어져 있는 모습, 그런 모습이 있는데, 이게 누구나 사실은 제가 이거 언젠가는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는데, 좀 이게 안면 비대칭, 사실 누구나 거의 다 안면 비대칭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. 뭐 저도 환자들 지금까지 뭐 수천 명 수만 명 상담해오고 봐왔지만, 양쪽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고, 거의 뭐 99% 이상 환자들이 조금씩 정도 차이는 있지만 비대칭이 있는데, 대부분 환자들이 보면 약간 좀 오른쪽이 좀 얼굴이 좀 긴 경우가, 큰 경우가 많아요. 큰 경우가 많고, 왼쪽이 좀 얼굴이 좀 작고 이제 작은 경우가 좀 많은데, 뭐 이거는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뭐 생활 습관, 뭐 양쪽을 뭐 골고루 씹어야 되는데 한쪽만 뭐 주로 사용한다든지, 아니면 잘 때도 뭐 똑바로 자야 되는데 뭐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뭐 턱을 괴는 습관,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은 다 얼굴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골격이 삐뚤어지면은 뭐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, 근육이라든지 피부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비대칭이 누구나 조금씩 다 있는데, 저도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대칭이 있었고, 좀 얼굴이 양쪽이 좀 다르죠. 이렇게 비대칭이 있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뭐 눈도 그렇지만 특히 코 같은 경우 하고 나면은 이제 얼굴이 비대칭 있는 경우는 암만 이걸 똑바로 맞춰놔도 코가 좀 삐뚤어 보이고,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좀 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바닥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쪽으로 당연히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기 코가 휘어 보이겠죠. 뭐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수술 전에 환자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고, 그래야지 알고 미리 알고 이제 수술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
대비책이라든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선 일단은 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미간이 좀 낮고 약간 좀 입도 좀 상대적으로 살짝 나와 보이고 그런 건 심하지 않죠. 매부리도 살짝 좀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코는 만약에 제가 환자로 왔을 때 수술하게 되면 좀 이 정도 코면은 이제 비중격이 어느 정도는 좀 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적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비중격 양이 좀 있다면 비중격을 이용해서 이제 코끝을 약간 좀 앞으로 좀 빼주고 뭐 복코 뭐 살짝 있으니까 뭐 지방 여무져지고 좀 약간 제거해주면서 매부리 이 정도면 좀 갈아내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하고 뭐 콧대는 뭐 많이 높이는 것보다 뭐 자연스러운 정도로 높여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4mm, 4.5mm 그 정도 높이면은 뭐 코는 뭐 어느 정도 콧대 높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.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더 입체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사진을 보면서 저도 사실 오늘 제 얼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는 경우는 처음인데 제 사진을 보면서 좀 제 스스로 만약에 환자가 됐다면 어떤 수술을 받으면 좋을까 뭐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아무튼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나이도 좀 많이 들었구나, 좀 더 나이 더 들고 이제 시간이 더 나이 먹으면은 좀 수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좀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.